안녕, 효윤입니다. 오늘 영상은 요즘 아주 핫한 뮤지컬 웃는 남자입니다. 스포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웃는 남자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차이가 아주 극심하던 시절에 대한 풍자와 가족의 끈끈한 정,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입이 찢긴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웃는 남자 그린플랜에 대한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7세기 영국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은 치장을 하고 불을 쌓고 계속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데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감자 하나도 아껴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신매매당 콤프라니쿠스는 어린아이들을 사고 팔았는데요. 귀족들의 구경거리를 위해서 아이들을 흉측하게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뮤지컬 웃는 남자의 주인공 그린플랜의 입이 찢긴 이유도 이들 때문이었죠. 어린 그린플랜은 추운 겨울 길바닥에 버려지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도 약장수 우르수스를 만나 함께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혼자 갔던 건 아니었어요. 눈속을 헤매다가 갓난아인 데아를 발견해서 품에 꼭 안고 함께 우르수스 집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도 운명이 기구한 지 장님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린플린 데아 우르수스는 거리를 돌며 공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린플린의 기이한 미소와 눈먼 데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구경꾼들에게 무서움을 주기도 했고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공연이 입소문이 나면서 앤 여왕의 이복동생 조시아나 공작 부인까지 직접 보러 옵니다. 그녀는 그린플랜의 기이한 미소와 괴물 같은 모습을 보고 매력에 빠져버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린플랜이 악명 높은 고문소, 눈물의 성으로 끌려가면서 이들의 삶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린플랜 역에는 박효신, 박강현, 수어 배우가 연기하고 곰 같은 몸집의 떠돌이 약장수 우르수스 역에는 정성화, 양준모, 문정원, 천사 같은 대하 역에는 민경아, 이수빈, 평범한 삶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괴물을 찾고 싶은 조시아나 공작 부인 역에는 신영숙, 정선아, 조시아나와 결혼해 신분 상승을 꿈꾸는 야망가 데이빗 더리모 경에는 강태을, 조이, 권력과 돈에 욕심 많은 하인 페드로 역은 이상준, 대영 제국의 통치자, 전형적인 왕족 앤 여왕 역에는 이소유, 김나은 배우가 연기합니다. 뮤지컬 웃는 남자는 현재 국내에서 창작 초연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원작은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동명의 소설인데요. 빅토르 위고 소설의 특징은 시대상을 작품의 배경과 캐릭터에 아주 완벽하게 표현해낸다는 점입니다. 그의 작품 중 국내에서 뮤지컬로 공연됐던 레미제라블, 노트르담드 파리, 웃는 남자 세 작품 모두 불공평한 세상을 향한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는 각각의 인물의 상징성을 부여해서 등장시킵니다. 웃는 남자를 보면 그린플랜의 모습 자체가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를 상징합니다. 모두가 멸시하는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또한 항상 웃고 있는 입은 세상을 향한 조소 같기도 합니다. 더불어 그의 이름은 하얀 평원이라는 뜻인데 어린 꼬마가 설원을 건너 살아남은 기적을 이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르수스의 이름은 곰을 상징합니다. 그는 인간을 혐오하는데요. 소설에서는 우르수스 옆에 호모라는 이름을 가진 늑대가 항상 같이 다닙니다. 오히려 늑대의 이름이 사람 이름인데요. 이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았던 시대를 비꼬고 있는 겁니다. 눈이 먼 데아는 그린플랜의 흉측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대신 그의 영혼을 보죠. 데아는 순수와 희망을 상징합니다. 칠흑같이 깜깜한 세상에도 천사 같은 데아가 있다면 이겨낼 수 있겠죠. 웃는 남자는 빅토르 위고가 스스로 극찬했던 작품입니다. 이후에 다수의 영화, 연극, 뮤지컬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5년 동안 공을 들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관람 포인트 첫 번째, 그린플랜 데아 우르수스의 관계. 저는 작품을 보면서 뒤로 갈수록 감정도 노래도 점점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저도 눈물을 진짜 줄줄 흘리면서 봤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울었었던 장면은 다 이 세 사람 때문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바깥 세상은 험난하고 비참한데 이들의 위치는 더 힘들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토닥거려주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이 함께 있을 때랑 또 두 명씩 떨어져 있을 때 분위기가 색다르거든요. 츤츤대기도 했다가 눈에서 진짜 꿀이 막 뚝뚝 떨어지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인물들의 관계도 꼭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람 포인트 두 번째, 무대 디자인. 웃는 남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차이를 극명하게 무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웃는 남자를 보고 온 관객들이 가장 강점으로 꼽는 게 바로 화려한 무대입니다. 귀족들이 하는 가든 파티나 엄청 휘황찬란한 침실 등 그런 상위 1%의 모습을 무대에서 보여주는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대조적으로 그인 플랜의 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대는 전체적으로 찢겨진 입을 형상화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의 상처는 터널 같은 무대로 시각화했습니다. 따뜻함은 우르소스가 함께 있는 유랑극단과 그의 집에서 표현됐는데요. 전반적인 무대 분위기랑 다르게 따뜻한 빛이 보이고 아담해서 정말 예쁘게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무대는 촘촘하게 구성한 티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물장구 치는 장면에서는 물이 진짜로 나오고 커다란 천을 이용해서 배가 물살을 가르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극장에 잘 어울리는 화려하고 웅장함을 정말 잘 표현한 작품이었어요. 관람 포인트 세 번째, 바이올린 연주자. 극 중에서 사건이나 씬이 바뀔 때 바이올린 연주가 흘러나오면서 시작되는데요. 극중 인물처럼 의상까지 갖춰 입고 나오세요. 어디서 등장할지도 궁금하고 또 그 음악 소리가 극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웃는 남자의 넘버원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프랭크 와일드온 작곡가가 만들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곡으로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시라노, 몬테크리스토, 마타하리 등 만드는 곡마다 저의 취향을 탕탕 저격하는 분입니다. 세상은 잔인한 곳은 우르소스가 무자비한 세상을 향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인간을 혐오하던 우르소스였지만 나쁜 사람들에 의해 입이 찢어진 그린 플랜을 보고는 가슴 아파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하죠. 나무 위의 천사는 그인 플랜과 대하가 사랑을 말하는 노래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빛이고 전부입니다. 이 곡의 멜로디와 가사는 계속해서 나와요. 웃는 남자는 귀족들의 삶을 잠시 맛봤던 그인 플랜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고 박차고 나오는 노래입니다. 세상을 바꿔보려 노력도 했지만 탐욕스러운 자들 때문에 쉽지는 않았죠. 웃는 남자는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다가 이제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로 자리를 옮겨서 10월 28일까지 공연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자리는 1층 앞부분이겠죠. 그런데 이거는 빼고 2층, 3층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여기 극장 2층은 아직 못 가봤고 3층은 여러 번 가봤는데요. 3층 시야도 괜찮고 또 음향이 좋은 편이에요. 웃는 남자는 무대 윗부분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3층 뒤로 가셔도 무대가 많이 잘리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물론 시야는 2층이 3층보다는 조금 더 좋을 거예요. 근데 3층은 음향이 꽤 괜찮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원래 공연 볼 때 어차피 맨눈으로 표정이 안 보이는 자리라면 굳이 1층을 고집하지 않고 위로 날아오르는 편인데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위에서 보실 때는 오페라 글라스, 오츠카 이렇게 망원경을 통해서 배우들 표정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극장은 오페라 글라스 대여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저는 웃는 남자를 정말 잘 보고 왔습니다. 물론 예전 시대를 빗댄 거긴 하지만 지금 현실과도 닮아있기 때문에 공감할 부분이 많았고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꿈, 가족에 대한 사랑, 진정한 사랑 이렇게 낭만적인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또한 작품의 메시지도 뚜렷한 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생각나는 건 나무 위의 천사를 부르던 그인 플랜과 대하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전부였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대하에게 그인 플랜은 세상을 알려주는 목소리였고 그인 플랜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대하는 그의 영혼을 유일하게 제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이었죠.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 너무너무 기억에 남아서 오래오래 기억날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은 아쉽다기보다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거? 조시아나 공작 부인이었는데요. 그인 플랜을 마음에 품으면서 마치 무슨 짓이라도 꾸밀 것처럼 그런 암시를 주고 분위기를 끌어올렸다가 갑자기 순해지고 무대에 자주 등장하지도 않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의문이었어요. 그것 빼고는 잘 보고 왔었던 작품이에요.
웃는 남자 그린플랜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사랑을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인사드릴게요. 안녕!